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39살 변리사 일을 하고 있는 정두승입니다. 제가 돈은 참 많이 벌고 싶었는데요. 근데 네. 어려서부터 특별한 재능은 없었고 공부는 좀 고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직업을 하면 돈을 좀 벌 수 있나. 네, 그걸 찾아봤더니 직업 선호도 1위, 소득도 1위. 그게 변리사더라고요. 그래서 옥탑방에서 변리사 공부를 한 3년 했어요. 죽어라 했고 정말 천만다행으로 운 좋게 붙어가지고 네. 예, 지금은 그래도 월 소득 1,000만 원 이상 올리고 있는 10년차 변리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휴먼 스토리도 보고 유튜브도 쭉 보니까 변리사라는 직업이 뭐 크게 알려진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변리사라는 직업이 어떤지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알려드리고 싶어서 출연 신청하게 됐습니다. 대표님 혹시 집에 불은 안 끄고 나가나요? 제가 이런데요. 아유, 저 이것 때문에 잔소리 엄청 들어요. 지금 이제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고객사에 특허 미팅하러 가고 있고요. 아이고. 네. 차키 파우치 두고 와가지고요. 갔다 올게요. 여기 어디 같이 올라가시겠어요? 아니요. 한번 달려올게요. 미팅 간다고 하셨는데 네네. 근데 이제 보통은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인가요? 종합적으로 보면 지식을 파는 일이라고 보여지고요. 특허에 관한 제 지식일 수도 있고 경영에 관한 지식, 세무에 관한 지식, 각종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컨설팅에 관한 지식을 파는 거고요. 결국은 기업이 잘 되는 방향으로 컨설팅을 하는 건데요. 기업마다 막상 가보면 잘 보여요. 고객의 니즈가 뭔지, 특허를 왜 하시고자 하는지, 아니면 뭐 상표가 될 수도 있겠고, 어쨌든 그 기업의 니즈들이 있어요. 고객의 니즈를 맞춰서 컨설팅을 해드리는 거네요. 네, 그렇죠. 미팅 장소 도착한 건가요? 네네. 일이 사무실에서 계속 앉아서 하는 건 줄 알았는데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일이네요. 어떻게 보면. 실제로 출장이 꽤 많습니다. 1년에 3만 5천, 4만 킬로 정도 돌아다니니까요. 거의 뭐 하루에 100킬로씩은 다니는 거죠. 가서 사장님은 어떤 특허를 내셔야 됩니다.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대표님이 생각하셨던 아이템으로 그대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또 제가 가서 봤더니 특허가 안 될 것 같은데 생각지도 않았던 다른 부분에서 또 다른 특허성이 보이는 경우도 있고. 오늘 여기서 미팅 하시는 거예요? 네네. 일단은 저희가 준비한 이거 보시고 새로 하신 거. 네, 3년간에서 제가 따놨어요. 다 끝나신 거예요? 네. 사무실로 이동하시는 거예요? 네, 사무실로 가야지. 대표님 오늘 혹시 어떤 특허 때문에 이렇게 저희 회사 새로 런칭하는 제품인데 치과 병원의 네. 접수 시스템이에요. 요즘에 코로나 시대에 접촉하는 걸 좀 덜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비대면 접수 시스템을 개발했는데 예를 들면 무인 정상기 같은 그 키오스크 같은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특허를 낸다는 게 그냥 내가 알아보고 하면 되는데 변리사님한테 맡겨 있는 이유가 뭔지 궁금해요. 원래 정변리사님이 상당히 빠르고 그리고 특허도 되게 강력하게 산출해 주셔가지고 특허를 그러면 강력하게 못하면 뺏길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럼요. 특허를 의미 없게끔 만들어서 네. 특허의 기능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특허도 특허 내는 사람마다 또 능력이 다 따로 있는 거네요. 그럼요. 특허도 낼 때 잘 내야 내 특허 상품을 안 뺏길 수 있는 거네요. 네, 제일 중요한 겁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렇죠. 미팅을 끝나고 네. 특허를 내게 되면 네네.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저희가 특허 하나당요, 저희 네. 수수료 기준으로 한 400만 원 정도 돼요. 한 건당요? 오늘, 네, 한 건당. 오늘 4개 하기로 했거든요. 1,600이네, 오늘. 그럼 얼마 정도 남는 건가요? 20% 정도가 순이익률이라 보시면 맞지 않나 싶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잠깐 미팅하고 320이 아니고 또 회사 들어가서 빡시게 저희 팀원들하고 서류를 꾸며야 됩니다. 서류 작업이라면 어떤 게 좀 도면 작업도 해야 될 거고, 네. 뭐 내용도 맞춰서 써야 될 것이고, 그리고 조사도 꽤 많이 해야 돼요. 기존에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는지. 다른 분들이 또 다른 특허를 비슷한 걸 냈을 수도 그쵸. 있으니까 네, 몇십만 개씩 나오고 또 심사관은 기존 특허들을 찾아서 이렇게 비슷하지 않냐, 이거 특허 어떻게 주냐라고 네. 얘기하면 우리는 요 점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특허들도 조사를 좀 해봐야 되고, 크게는 어차피 특허 출원을 하면 등록이 돼야 되잖아요. 등록률을 고민을 많이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한 60% 선이 일반 통계예요. 등록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많이 있죠. 돈 400만 원을 주고 네. 특허 신청을 했어요, 변리사님한테. 네. 근데 신청이 파기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럼 400만 원 날아가는 건가요? 400만 원이 날아가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네. 그래서 착수금, 성사금으로 나눠서 받아요. 착수할 때 절반을 받고요. 네. 일 시작할 때 절반. 성사됐을 때 절반. 최종 등록됐었을 때 절반. 그래서 아까 이제 뭐 1,600만 원 중에 800만 원을 먼저 받고 시작하겠죠. 근데 만약에 그게 실패하면 저쪽 대표님은 800만 원 날리는 800만 거예요? 날리시는 거고 저도 나머지 아이고. 800만 못 보는 거고. 아이고. 서로
안 좋아요. 예. 변리사 직업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청사를 시켜야 되네요. 예, 뭐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죠. 지금 이제 사무실로 가시는 거예요? 네. 변리사분들이 네. 직장을 다니시는 변리사분들이 계시고 이렇게 네. 개인 사업자를 내서 하는 변리사분들도 계시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보통은 처음에 일 시작하면요, 다들 소속 변리사로 이제 직장인처럼 시작을 해요. 큰 법인에 들어가서 일 배우고, 네. 저는 한 5년 정도 그렇게 하다가 개업을 질렀고요. 5년 정도 그럼 다른 분 밑에서 이게 일을 하셨다는 그렇죠. 건가요? 일을 배웠죠. 아, 배워야 되니까. 배워야 돼요. 이게 생각보다 네, 일이 네. 변리사 공부를 했다라고 해도 실무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다 보니까 새로 다 배워야 돼요. 그러면은 그 직접 차리시는 변리사분들은 네. 몇 분 정도 되는 건가요? 저희 동기 200명 중에 네. 한 30명 좀 넘는 것 같아요. 지금 개업을 한 변리사가. 그러면 직접 차리시는 변리사분들은 어떤 분들이고 네. 직업으로 그냥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이게 취향의 문제고 리스크 테이킹의 문제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돈을 많이 번다 그래서 네. 변리사를 했는데 막상 소속 변리사로 지내면 처음에 한 5천 정도 연봉으로 시작을 해요. 그럼 1년에 보통 한 1,000만 원씩 올라요. 이제 5년 차 정도 됐었을 때 연봉 1억 정도는 됐었거든요. 정말 일이 많아요. 매일 야근하고 어떤 경우에는 뭐 지방 출장 가서 보름씩 그 회사의 업무를 보면서 뭐 모텔방에서 야근을 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 업무 강도에 비해서 내 수익은 1억을 찍고 나면 그 이상 늘어나기가 어려워요. 직장을 다니게 네, 되면요? 직장을 다니게 되면. 왜냐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실적이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는 고민에 빠지는 거죠. 내가 여기서 인정받고 편안하게 잘 다니고 있고 안정적인데 이걸 뛰어넘기 위해서 개업을 택할 거냐? 거기서 선택권이 이제 나눠지네요. 네네네, 선택권이 나눠지고, 그리고 이제 또 그 회사에서 잘 성장해서 동업 개념으로 갈 수도 있고요. 파트너 변리사라고 하거든요. 변리사분들이 네네. 자기 그 개업을 안 해도 연봉 1억은 벌 수 있는 거네요. 어지간하면 연봉 1억까지 가요. 어. 네, 이제 특허 법인에 있든 아니면 기업체에 가든 웬만해서는 그래도 8천 이상 1억 사이에 연봉을 받죠. 그럼 이 변리사가 되기까지는 시험 난이도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전교 네. 1등부터 10등 사이의 애들이 다 이거 공부하고 있다. 변리사요? 네. 변리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공대생들이 많이 하거든요. 이공대생들이. 정말 이게 살얼음판이에요. 시험에서 한두 문제 삐끗하면 바로 탈락이고 또 1년 더 해야 되는 거고. 그럼 그 1년이 정말 지옥이 되죠. 그 정도 난이도인 거예요? 네. 이제 공부하면서 제일 힘든 거는 떨어질지 모른다라는 불안감인 것 같아요. 아, 지금 이쪽이 사무실인가요? 네. 그럼 지금부터 계속 저녁까지는 사무 업무 보시는 거예요? 네네. 보통 이제 출장 다녀오고 나면요, 뭐 갔다 온 거 정리도 해야 되고 기존에 맡고 있던 사건들 쭉 진행시켜야 돼서 사무 업무가 그 다음에는 주를 이룹니다. 그 처음에 그 변리사 직장에 나와서 따로 이렇게 사업실을 차리신 거잖아요, 사무실을. 처음에는 기존 고객이 많이 없었을 텐데. 진짜 고객이 조금밖에 없었고요. 시간 쪽에서 그냥 찾아다녔어요. 뭐 높은 건물에 네. 기업들 많은 건물에 올라가서 내려오면서 명함 돌리기도 하고요. 한 건물 도는데 보통 한 빠르면 3시간이면 돌아요. 정장 입고 오셨어요? 정장 입고 다니죠. 서류가방 들고 명함 수첩 들고. 안녕하십니까, 변리사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뭐 어디 특허 법률사무소에 누군데 혹시 대표님 계시면 잠깐 뵐 수 있을까요? 대표님 안 계신다 그러면 이제 특허사무소에서 찾아왔는데 네. 혹시 이제 관심 있으시면 연락 좀 달라. 언제든지 방문 드릴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쭉 뭐 돌아다닌 경우도 있었고요. 또 어떤 날은 공단 지역에 출장을 가요. 네. 그러면 그 공단 지역에 간 시간이 또 아깝잖아요. 그 주변에 기업들 간 김에? 네, 간 김에 벨 네. 눌러가면서 기업 대표님들 만나서 얘기하기도 하고 문전박대도 당하기도 하고요. 뭐 걔한테 쫓겨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변리사님도 처음에는 이렇게 영업을 하러 돌아다니시는 거네요? 저는 어찌 보면 이제 자영업의 사장인 개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고 그렇게 한 분 한 분 소중하게 이제 고객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다행히도 저희 고객사 이제 대표님 분들께서 또 좋게 봐주셔서 차츰차츰 늘어났던 것 같아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고객들 재방문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저희도 재방문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연을 맺게 된 고객분들께서 또 좋은 평가를 주시고 또 믿고 맡겨주시고. 근데 아까 전에 그런 기업 대표님들을 이렇게 만났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특허만 내주는 게 아니라 컨설팅도 한다고 하셨는데 네. 그런 성공 사례 같은 게 좀 있는지 궁금해요. 저희 거래처 중에 비염 치료기를 개발하신 대표님 계셨어요. 이제 저희 만나서 컨설팅을 쭉 진행을 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질병 관련된 의료 정보를 수집하고 그걸 플랫폼화 시켜서 어찌 보면 파일을 더 키우는 거죠. 그걸 도와주신 거예요? 네, 지금은 비염 치료기라는 아이템 하나에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비염 관련된 환자들이 모여들 수 있는 플랫폼화 시키는
저희 작업을 같이 고민을 해드렸고 지금은 그게 인정받아서 각종 어워드에서 대상도 휩쓰시고 투자도 몇십 받아서 잘 지내고 계십니다. 그 의료기기 쪽에 계신 대표님들은 저는 그 사업 쪽 방향성에 대해서 대표님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대표님께서 전혀 모르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네. 컨설팅이 가능한 거네요. 저도 주로 배우는 게 대표님들 만나서 배웁니다. 이 대표님한테서 만나서 배운 걸 저쪽 대표님한테 가서 조언을 해드리기도 하고 그런 중간체의 역할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업들이 다 같은 네. 맥락이다 보니까 네, 맞아요. 제가 쭉 봐왔던 어떤 좋은 사례들이 있는데 네. 이 회사도 굳이 아이템만 할 게 아니라 플랫폼까지 가면 더 좋지 않을까. 지금은 제조를 하고 계신데 조금만 손보면 유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많은 사례를 보다 보니 그냥 와닿는 게 좀 있고 그래서 그 대표님들께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죠. 대표님들한테 그 컨설팅 비용도 받는 건가요? 솔직히 그게 말이 좋아서 컨설팅이지요. 그냥 특허를 매개로 해서 저희가 미팅을 하고 그 과정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더 좋고 그래서 뭐 제 나름 컨설팅이라고 부르고 있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특허를 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적합한 것들을 부여시키다 보니까 컨설팅이 된 거네요. 네, 그렇죠. 채널에서는 자영업자분들도 지금 네. 많이 보고 계시잖아요. 네. 이 영상을. 그러면 자영업자분들은 언제 변리사분들이 필요할까요? 자영업자분들은 크게 일단 상표가 꽤나 중요해요. 식당 같은 경우에는 성공을 하게 되면 프랜차이즈 하시는 게 꽤 중요한 목표잖아요. 네네. 근데 프랜차이즈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운영하고 계신 가게가 A 음식점이라고 할 때 이 A 음식점을 누가 미리 등록을 받아놨어요. 우연찮게도. 그러면 이 A 음식점은 그 이름을 그대로 프랜차이즈 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우리 가맹점들한테 이 상표에 대한 사용 독점권을 형성시켜 줄 수가 있어야 되는데 네, 내가 프랜차이즈인데 뭐 주변에 A 음식점 비슷한 이름 자꾸 생겨나요. 그럼 안 되겠죠. 간판 똑같은 거. 네,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은 네. 프랜차이즈를 생각하신다면 미리부터 상표를 꼭 해두셔야 되고요. 미리미리 해야 되는 거네요. 네. 네. 심지어는 뭐 프랜차이즈를 꽤나 진행했는데 상표를 출원해서 등록이 안 되는 경우도 생기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프랜차이즈 진행을 하려고 상표 네. 등록을 하려고 해요. 네네. 근데 누가 미리 쓰고 있어요. 네. 그럼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요? 예를 들어서 프랜차이즈를 시작하기 전이다 라고 하면 다른 이름 찾는 게 빠릅니다. 왜냐하면 이게 협상이 참 어려워요. 최근에도 어떤 분이 저희가 아는 분이 가진 상표에 대해서 관심 있다, 좀 내가 넘겨받을 수 없겠냐라고 네. 하면 양쪽에 생각하는 금액 차가 너무 커요. 그러면 지금 하고 계신 분한테 그 딜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딜을 걸어야 되는 거죠. 왜냐면 그분은 그 이름을 독점권을 형성하고 있으니까. 상표라는 게 선점이에요. 뭐 특별히 잘한다고 주는 게 아니고 먼저 출원하고 등록받으면 자기가 독점을 가지는 거라서 네. 좀 그런 아이러니들이 있죠. 그런 거를 사건이라고 표현하시는 거네요. 네. 사건, 사고들. 그쵸. 변리사만의 좀 이 직업의 장점이 있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정성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소속 변리사들 같은 경우는 이직이 잘 돼요. 그리고 이제 저도 뭐 처음에는 힘들긴 했지만 어느 네. 정도 좀 자리를 잡고 나면 사업도 비교적 안정적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기존 고객분들이 또 찾아주시고 하는 그런 순환 구조도 어느 정도는 형성될 수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변리사님들만의 고충은 어떤 게 있나요? 업무 강도가 생각보다 높아요. 제가 예전에 소속 변리사로 있었을 때는 네. 거의 매일 야근을 했던 것 같고요. 철야도 많이 하고 실제로 일이 많아요. 보통 몇 시에 퇴근하세요? 출장이 있는 날은 외부에서 바로 퇴근할 때는 그때그때 다르고요. 네. 사무실에 들어오는 날은 대체로 한 10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변리사를 진지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또 다양한 직업을 간접적으로 경험해 보시고자 하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제가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이런 직업도 있다라고 좀 유익한 정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휴먼 스토리 화이팅!